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생사를 위한 의료관계 법규에 대해서 약간 리뷰 같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에 대해서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딱 외웠던 방식, 제가 중간고사 때 시험 쳤던 방식하고 모의고사 때 시험 쳤던 방식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리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고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를 중점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이고요. 4학년이고 일단 필기 시험이 30일 남아서 일단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아직 모의고사 국가고시를 안 쳤어요. 국시를 안 치고 지금 모의고사만 쳤는데,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많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제 영상을 너무 맹신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속도는 제가 말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조절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만의 암기 방식을 강요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원효대사 해골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원효 뭐로 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으면은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크기도 알아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밑에 그 쿨링 팬을 깔아가지고 쿨링 팬 때문에 소리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용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제 친구한테 보라고 만들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류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누가 진짜 보겠냐 싶긴 하지만.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잘 나오는 파트부터 잡고 가야겠죠. 자, 뭐가 잘 나오느냐. 자, 의료법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는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일단은 목적.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의료법규 책에 나오는 그때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1번 문제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인이 무슨 의료인이 종류가 있느냐, 또는 그 의료인이 총 몇 종이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의료기관이 하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상수. 그리고 필수 과목. 병상수에 따른 필수 과목과 과목수. 그리고 전속 전문의의 배치에 관한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3번하고 4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10개까지가 전부 다 모의고사에 나오기는 해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만 제가 추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그리고 의료용 의료기기 사용, 이런 거 일회용 있잖아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르쳐도 보다 알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자격 정지가 있고, 밑에 보면 여기 자격 정지가 있고, 보면은 그 다음에 면허 취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자격 정지가 되고 어떤 거는 면허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하시면서 외워야 돼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격 정지가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면허 취소가 어떻게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면허 취소가 있으면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이 있겠죠. 보기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외국 대학 졸업하는 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 대학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외국 대학을 졸업을 하고 거기에 면허증을 딴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예비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이런 거 문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라던가, 앞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조산사 이런 거. 조산사는 간호사랑 조산 업을 하는 그런 면허가 2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료 면허 결격 사용. 그러니까 의료 면허를 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 정말 잘 나와요. 여기는 모의고사로 그냥 교수님들끼리도 잘 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응시 자격 제한 몇 회, 몇 회 1회, 2회, 3회마다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벌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셔 외우셔야 되고, 세탁물 처리 정말 중요하고요. 그 밑에 진로 정보 침해 사고, 데이터 해킹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폐업했을 때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는지, 휴업 신고는 며칠 내에 해야 되는지 등등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단골 보기 문제 볼게요. 자, 단골 보기 문제보다 의료법 제1장 뭐다? 의료법의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다? 의료법의 목적은 뭐다? 의료법의 목적은 뭐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말 그대로 뭐죠? 그 의료라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뭐다? 치료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거. 근데 이 의료법의 목적이랑 의료기사 그 법의 목적이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라.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뭐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의료인의 종류가 있거든요. 의료인의 종류에 무엇이 있느냐? 자, 당연히 의사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치과 의사 있겠죠. 그 다음에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이렇게 총 뭐다? 5종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 보기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보기 문제에 의료인은 총 5종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의료인이 4종이다, 3종이다 이러면 뭐다? 틀린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의료인에는 의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간호사랑 조무사까지 포함이 된다. 자, 여기서 조무사는 뭐다? 간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뭐다? 조산의업까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자격증이 2개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간호사의 업무도 할 수 있으면서 뭐다? 저 추가적인 뭐다? 조산의 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의료인의 사명이 나오죠. 이것도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은 의사는 뭐다? 의료와 보건 지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가 나오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 그리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관련 간호 판단, 그리고 자료 수집 이렇게 나오고, 조산사는 아까 말했듯이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 지도 이런 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치과의사 갖다 놓고 치과의사는 뭐다? 의료와 뭐 구강보건 지도를 한다 라고 하면은 구강보건 지도는 누가 한다고 했었죠? 치과의사가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의사는 틀린 걸 알겠어요. 근데 치과의사 부분에 보면은 치과의료와 보건 지도를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보건치료 맞네 하고 그냥 맞다고 체크하다가 틀리는 거죠. 왜 틀렸냐? 아까도 말했듯이 뭐다? 치과의사는 뭐다? 구강보건진료를 하는 사람들이지, 보건진료는 누구의 업무다?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강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뭐다? 치과의사, 한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의사, 뭐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다? 의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간호사는 단순히 보건 양호 지도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이라고 했죠. 자, 제일 처음에 의료법을 시작하면은 이 의료인들의 뭐다? 의료인들의 업무 범위의 영역을 누가 정해주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개념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애초에 의료인의 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다?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범위 거기를 뭐다? 보건활동으로 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조산사 볼게요. 조산사는 아까 말했듯이 뭐다?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양호 지도를 한다 했죠. 이 말은 뭐다? 자, 이 보건 양호 지도는 뭐다? 누구의 것? 그 간호사의 것이죠. 근데 여기 뭐다? 조산이란 게 붙었다 했죠. 뭐다?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그러니까 양호 지도를 하긴 하는데 주로 누구를 한다?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문제를 내요. 만약에 뭐 2가지의 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은 조산사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뭐 의료와 뭐 보건 지도를 하는 사람 누구냐? 의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5종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를 거저주는 문제예요.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단골 보기 문제. 자, 의료법 그리고 뭐다? 종합병원에 대하여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의료법 종합병원에 대해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일단은 문제 중에 가장 헷갈리는 거는 의료기관, 이거 지금 그거 오탄데 기관이 뭐다? 뭐라는 곳? 의료와 조산업을 하는 곳이다. 자, 우리는 그럼 생각해요. 문제를 만약에 낸다. 의료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료와 뭐다? 간호 이런 걸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왜 간호는 안 들어가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조산을 약간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단순히 간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기관에는 무엇도 들어간다? 그렇죠. 의료기관에는 그 의원도 들어가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들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뭐다? 의원들이 하잖아요. 이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러니까 뭐다? 의료의원군은 간호의 목적은 아닌 거죠. 의료는 할 수 있지만 간호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요선 산부인과 같은 그런 의원 같은 거는 조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는 조산도 하니까 이런 그 의원까지 생각하면은 간호까지는 안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아 조산은 포함이 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요. 그렇다면 반대로 보다 병원은 뭘 하는 곳이냐? 자, 병원은 되게 많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됐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래 환자는 뭐다? 치과 의원, 의원 같은 이런 자그마한 곳에서 하고 병원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딱 체크를 했을 때 어떤 게 문제로 나올 수 있냐면 자 여기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밖에 명칭을 못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병원은 병원으로만 명칭 쓸 수 있어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자 이거 문제로 가끔씩 나오거든요. 종합병원의 명칭은 종합병원밖에 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게요. 정말 중요한 거 나왔거든요. 요거 정말 별표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뭐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양병원을 조금 잘라놓고 볼게요. 조금 잘라놓고 요양병원 조금 잘라놓고 볼게요. 잘라놓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요점은 뭐다? 30개의 병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치과병원은 필요가 없어요. 치과병원에 병상이 30개 이상인 거 보셨나요? 저는 실습 갔다 왔을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유일하게 뭐다? 30개 이상의 병상이 없어도 뭐다? 설립을 할 수 된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다?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과병원은 입원 환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양병원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는데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인데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은 뭐다?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었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그럼 종합병원에 대해서 오늘 볼 거라고 했죠. 그럼 쭉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중점적인 포인트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종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 된대요. 그쵸?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100개라고 적혀있어. 그럼 무슨 말이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30개의 병상이 필요한데 이게 그 3개가 다 포함되는 거죠.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이 3개가 다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병상인데 단순히 종합병원만 딸랑 놓고 봤을 때는 뭐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다. 이거는 뭐다? 이 3개를 다 포함했을 때 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을 포함했을 때 30개의 병상이고 단순히 종합병원에 떼놓았을 때는 뭐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뭐다? 목적이다. 그렇다면 볼게요. 자 그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된다. 자 이게 뭐다? 필수적인 거죠. 그 다음 뭐다? 이 100개에서 300병상 이하는 뭐다? 7개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7개의 진료 과목 뭘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필수 진료 과목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택 3개, 그러니까 3개를 택해야 돼요. 저희가 병원을 가면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없죠. 그쵸?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2에 보면은 1기에 보면은 1기에서 그 유연석이 그 양현석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너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양현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병원에 산부인과 없이 어떻게 병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의료법 배우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병원에서 뭐다? 필수 진료 과목이 정말 기본 필수 진료 과목인데 그 중에서 뭐다? 산부인과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뭐다?
우리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정말 기본적인 4개, 이 4개 중에 뭐다 3개를 택한 상태에서 뭐다 그 뒤에 그 추가 병상이 7개라고 했죠. 그쵸? 7개인데 여기서 3개 고른다고 했죠. 그럼 뭐다 몇 개 남았다? 4개 남았죠. 그럼 이 추가해서 뭐다 여기 추가 과목에 보면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3개랑 여기 4개를 합쳐서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뭐다 하나가 산부인과 총 이 4개 중 3개가 들어있어야 되며 이 축에서 이 3개에서 또 플러스 4개는 뭐다 영상의학과 당연히 그 CT나 이런 거 촬영하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봐야 되니까 영상의학과 필요하겠죠. 마취통증의학과 이 사람들은 뭐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수술이 되게 잦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당연히 그 수술을 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진단검사의학과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 사람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할 거고 병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가 되게 자주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병상이 100개에서 300개 이하인데 여기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다. 그 중에서 보기 중에 해당이 되는 필수 과목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구강내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통 보면 답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자 이것만 해서 암기가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자 그럼 또 밑에 뭐가 있죠? 이게 뭐다? 300병상 이상이 있고 이게 뭐다?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뭐다? 총 7개라고 했죠. 7개까지 외우면은 뭐다? 여기 밑에서 2개만 외우면 돼요. 그 2개가 뭐다? 정신건강의학과랑 뭐다? 치과라는 거. 정말 큰 병원에 가면은 치과 안에 있는 거 보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0병상 이상이면은 9개의 진료 과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안에 치과가 있다. 거기는 뭐다? 300병상 이상인 곳이구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100에서 300병상 뭐다? 7과목 300병상 초과가 되면 9과목 그러니까 여기서 7개 외우시고 밑에서 2개 외우시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추가 필수 과목까지 여기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필수 진료 과목에는 뭐다? 전속 전문의를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무슨 소리냐?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에는 뭐다? 전속 전문의를 둬야 된다. 그러면은 추가 필수 과목이랑 추가 필수 과목은 필요 없나요? 아니요, 둬야 돼요. 이게 뭐다? 100병상에서 300병상에는 뭐다? 7개의 진료 과목. 이 7개의 뭐다? 모든 전문 전속의를 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300병상 이상에는 9개의 진료 과목이죠. 그러면 뭐다? 9개까지 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종합병원에 한 18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가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예요. 그럼 7개의 진료 과목이죠. 그럼 뭐다? 나머지는 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11개는 뭐다? 전속 전문의를 안 둬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는 얘네들한테는 뭐다? 전속 전문의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는 별표 한 30개 치셔야 돼요. 곱하기 3.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또 단골 보기 문제 또 보면은 여기 보면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있거든요. 여기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상급 병원은 뭐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래요. 자, 아까 저희가 종합병원 몇 개라 했죠? 종합병원이 100에서 300개는 뭐다? 7개. 그리고 그 300초과 이상은 9개라 그랬죠. 그러면 뭐다? 여기는 상급병원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다? 있는 거 전부에다 뭐다? 전문 전속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 상급 종합병원이 뭐냐면 기존 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뭐다? 좀 더 여기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인 거죠. 말 그대로 뭐다? 정말 엘리트만 갖다 모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아마추어 이런 사람들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뭐다? 무조건 전문 전속의를 갖다 놔는 거예요. 대신 이 그러니까 이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간호사 실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간호사 실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긴 뭐다? 전문의가 되는 사람들을 수련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낚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체크 잘 하시고 각 진료마다 전속 의문의를 줘야 된다는 거. 그냥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차이는 여기는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둬야 되는 거고,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서 전문의가 다 달라진다는 거. 자,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병군별 환자 구성의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이런 비율로 치료를 해라 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상급 종합병원은. 근데 그냥 종합병원 필요 없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이거를 지정하거나 취소하고 재지정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질병군별 환자 구성을 하지 않으면 걸러서 말 그대로 이 의료인의 그것 중에 걸러서 환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은 되게 고급 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되게 걸러서 들으면 안 되는데 걸러서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병군별 환자 구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3년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의 타이틀을 뺏길 수 있거나 또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전문병원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질환으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것이래요. 아까 상급병원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이 전문병원은 어떤 질환을 특정적으로 꽂아서 이거는 여기가 정말 잘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여기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다. 애들 보면은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재료학 되게 잘하는 애 있고 방사선 되게 잘하는 애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은 뭐든지 잘하는 꽈탑 같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아는데, 전문병원은 하나씩 잘하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특정 질환으로 난이도가 높은 질환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거랑 상급병원이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상급병원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특정 질환별 그리고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다 했죠. 여기는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앞에만 미묘하게 바꿔요. 의료복귀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미묘하게 글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차이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병군별이라고 돼 있고, 여기 특정 질환별. 당연하죠. 왜냐면 전문병이 특정 질환으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한 곳이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질환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진료 과목별. 특정 질환만 받을 순 없잖아요. 얘도 어쨌든 병원이니까 병상 수가 최소 못해도 30개는 넘어갈 건데 이거 하나만을 받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료 과목별로 한다는 거. 이 구성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항상 저희가 여기서 의료복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대통령령인지 보건복지부령인지 이런 거 되게 구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그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 맞다, 깜빡할 뻔했네. 두 번째 영상에서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조금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